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위대한 사상, 바로 삼권 분립을 만들어낸 철학자 몽테스키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을까? 왜 법원은 국회나 정부와 따로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실 270여 년 전 프랑스의 한 귀족 철학자가 이미 제시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날카로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까? 그래서 그는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과 자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몽테스키웨의 사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숙기를 맞이하신 여러분께 권력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몽테스키웨의 위대한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생애. 몽테스키웨, 본명은 샤를루이 드스공다. 1689년 1월 18일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라브레드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의 장남이었죠. 당시는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절대왕정 시대였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한 그 시대 말입니다. 어린 몽테스키웨는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1714년 그의 나이 25세 때 보르도 고등법원의 법관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관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 실험과 독서, 글쓰기에 더 열중했다고 합니다. 1721년 32세의 몽테스키웨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을 익명으로 출간합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인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쓴 편지 형식인데요. 실제로는 프랑스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이었습니다. 절대왕정, 귀족사회의 타락, 종교의 위선. 이 모든 것을 외국인의 시선을 빌려 비판한 것이죠. 이 책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1728년부터 1731년까지 몽테스키웨는 3년에 걸쳐 유럽 전역을 여행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곳,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2년을 머물며 그는 의회 정치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왕이 있지만 의회가 견제하고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시스템. 이것이 몽테스키웨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몽테스키웨는 라 브레드 성에 틀어박혀 무려 14년 동안 치필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748년 59세의 나이에 드디어 그의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출간합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저서는 전 31편, 총 108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이었기에 책은 출간 즉시 금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계몽사상가들은 환호했고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 책을 헌법 제정의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몽테스키웨는 1755년 2월 10일 66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핵심 사상 1. 삼권 분립. 자, 이제 몽테스키웨 사상의 핵심 삼권 분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 제1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영원한 경험이 보여주는 진리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명쾌한 통찰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역사가 이를 수없이 증명해 왔죠. 그래서 몽테스키웨는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력입니다. 오늘날의 국회, 의회에 해당하죠.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규칙으로 사회를 운영할지 결정하는 곳입니다. 둘째,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들어진 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역할이죠. 셋째, 사법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권력입니다. 법원과 판사들이 담당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때로는 정부나 의회의 결정이 법에 맞는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몽테스키웨가 천재적인 점은 이 세 권력을 단순히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의회가 법을 만들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죠. 법원은 의회가 만든 법이나 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몽테스키웨는 특히 영국의 정치체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왕이 있지만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물론 몽테스키웨가 관찰한 영국이 완벽한 삼권 분립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이 사상은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787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의 정신을 참고하며 헌법을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제, 양원제 의회, 독립적인 연방대법원. 모두 몽테스키웨의 삼권 분립 사상을 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40조부터 제66조까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웨가 270년 전에 제시한 원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가 됩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역사는 이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몽테스키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핵심 사상이 법의 정신. 이제 몽테스키웨 사상의 또 다른 핵심, 법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법의 정신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몽테스키웨는 법이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규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그 사회의 정신, 즉 기후, 토양, 생활 방식, 종교, 관습, 역사 등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몽테스키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각 나라의 자연적 특성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추운 나라, 더운 나라, 온화한 나라의 법은 달라야 한다. 토지의 성질, 위치, 크기와도 관계가 있다. 농경 민족, 수렵 민족, 유목 민족에게 적합한 법이 각기 다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상적 법이 있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웨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맞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몽테스키웨는 기후가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게으를 수 있으니 법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추운 나라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용감하니 또 그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후 결정론은 다소 과장되고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몽테스키웨가 법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시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정치체제에 따라 법이 달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각각의 체제는 다른 원리로 작동하며 따라서 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공화정은 덕성을 원리로 합니다.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심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공화정의 법은 평등과 검소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군주정은 명예를 원리로 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총애와 명예를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따라서 군주정의 법은 계급과 특권을 인정하되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전제정은 공포를 원리로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합니다. 몽테스키웨는 이러한 정치체제를 가장 나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전제군주의 자의적 명령이 법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몽테스키웨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건한 군주정이었습니다. 영국처럼 왕이 있지만 의회와 법이 왕을 견제하고 귀족과 평민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 말입니다. 몽테스키웨의 이러한 사상은 법의 상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법의 보편성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회든 법은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작정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몽테스키웨는 말합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상황에 맞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핵심 사상 3. 자유와 정치체제론. 이제 몽테스키웨 철학의 최종 목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테스키웨에게 있어 모든 정치 사상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몽테스키웨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는 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하지만 몽테스키웨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안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이 난무하겠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웨는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법은 누가 만드나요? 만약 한 사람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법이 과연 자유를 보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삼권 분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몽테스키웨는 정치적 자유는 권력의 남용을 막는 정치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고 법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또한 중용과 온건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은 항상 위험합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도 너무 보수적인 고집도 좋지 않습니다.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몽테스키웨의 개인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이었지만 절대왕정을 비판했습니다. 혁명을 원하지 않았지만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극단보다는 중도를, 폭력보다는 이성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몽테스키웨의 정치체제로는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역사 그리고 자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는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덜 나쁜 체제는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법을 존중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그것이 바로 몽테스키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몽테스키웨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몽테스키웨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70년이 지난 지금 몽테스키웨의 삼권분립 사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몽테스키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의 정신을 깊이 연구했고 그 원리를 헌법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제,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모두 삼권분립의 구현입니다. 프랑스 혁명 후 만들어진 인권선언에도 몽테스키웨의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제16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재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서로를 견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행정부가 너무 강해져서 입법부를 압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아왔습니다. 독재, 인권 탄압, 부패. 몽테스키웨가 경고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몽테스키웨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법의 지배가 실현되고 있는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본, 기술 기업들. 이들도 때로는 국가 권력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몽테스키웨가 살았던 시대에는 없던 권력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몽테스키웨의 사상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하며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권력 분립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몽테스키웨는 또한 법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법은 각 사회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스키웨가 말한 법의 상대성과 보편성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몽테스키웨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숙기를 맞이하신 지금 몽테스키웨의 사상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도 보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도 지켜보셨죠. 때로는 권력이 남용되는 것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압니다.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몽테스키웨가 270년 전에 했던 통찰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실 차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몽테스키웨는 귀족이었지만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를 넘어서 생각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몽테스키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만 제도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참여, 여러분의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몽테스키웨의 위대한 사상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삼권 분립, 법의 정신, 자유와 정치체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몽테스키웨는 270년 전에 이 진리를 발견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은 두껍고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며 법을 존중하라. 그래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